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순서는요, 일단 경찰 사관 입시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경찰대가 아직 모집 요강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수학 선생님 그리고 영어 선생님께서 순서대로 오늘 모집 요강에 대한 분석, 그 다음 학년 입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순서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좀 총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장 강의 소개 이런 쪽으로 오늘 설명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순서는 이제 저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건 일단 경찰대와 사관학교 입시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모집 일정입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1차 시험 자체를 7월 30일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7월 30일 날 사관학교 1차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1차 시험 발표는 8월 초 중순에 모든 사관학교들이 하게 됩니다. 사관학교마다 일정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8월 초중순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서류, 2차 시험을 거쳐서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가 보시면 다 1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한 열흘 전 이때쯤에 이제 우선 선발 발표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면 수능을 보죠. 그리고 나서 수능까지 반영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 선발, 정시 선발은 12월 21일 전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건 우선 선발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11월 4일날 육군사관학교 우선선발 발표를 하는데요. 내가 우선선발을 믿고 있었어요. 아, 우선선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11월 4일날 떨어졌다는 걸 알면 그대로 재수 삼수입니다. 뭐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수능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1차 시험을 합격한 친구들은 우선 선발이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체력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면접 대비 만전을 기하고 수능은 내려놓습니다. 난 우선 선발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우선 선발이 거기서 되면 다행이죠. 근데 안 돼버리면 수능 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종합 선발에서 사관학교를 떨어질 정도의 수능 성적이면 인서울 괜찮은 학교는 당연히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재수삼수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게 사관학교 입시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건 수능까지 넓게 본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관학교 1차를 합격하고 우선 선발 안 되는 게 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사관학교 입시의 흐름에서 모집 일정이 주는 교훈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을 믿는다. 이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수능까지 같이 대비하고 그 와중에 체력과 면접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길이다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해드리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7월 달이 1차 시험이니까 먼저 이제 완성되는 시점은 좀 빨라야겠죠. 수능을 보고 뛰어가는 친구들이 뭐 7월 달부터 심화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 우리는 7월 달에 파이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먼저 좀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사관학교 입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를 아예 놔버리고 지금 있으면 사실 1차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8월, 9월에 면접과 체력 시험이 또 있죠. 그래서 이때 탐구 챙기고 뭐 국어 EBS 그때 가서 챙기고 영어 EBS도 그때 챙기고 국어 선택 과목 그때 챙기고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8, 9월에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수능도 생각을 좀 하시면서 대비를 하셔라. 이게 일단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모집 인원입니다. 총 모집 인원은 전년도 대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330명, 해군사관학교 170명, 공군사관학교 235명, 국간사 90명.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세부적인 비율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약 5% 정도의
여성 사관학교 생도 모집 인원이 늘었다는 거.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간씩 이과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제 육사를 제외하고는 이과 비중을 조금씩 늘렸어요. 이런 게 모집 요강, 모집 인원에서는 약간의 변화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이 전체적으로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육사가 65%, 해사는 무려 80%, 공사도 80%, 국간사는 60%를 우선 선발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을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건 수능까지 같이. 수능까지 멀리 본다. 이게 안 돼버리면 우선 선발 불합격이 종합 선발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선발 불합격이 최종 불합격 선고와 똑같이 되는 거는 막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는 꼭 생각하셔라. 요거는 제가 먼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올해 모집 인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뽑는 인원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최종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뽑질 않아요. 그게 일단 사관학교의 문은 좁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경쟁률입니다. 자, 저만큼을 뽑는데 그럼 얼마만큼의 아이들이 와서 경쟁을 하는가. 이게 가장 경쟁률이 치열했을 때가 2017년이에요. 이때 경찰대는 113.6대 1을 찍습니다. 굉장히 높죠. 사관학교는 2020년에 피크를 찍어요. 2020년 입시에서 40대 1을 넘어서는 학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군사관학교가 무려 48.7대 1이죠. 그래서 이때가 육사, 해사, 공사, 국관사의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던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의 후예도 이때 했고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군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져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경제,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어떤 니즈가 커지죠. 근데 이거 장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위를 달면 7급입니다. 대우 자체가. 근데 기본적으로 7급 공무원이 받는 것보다 많은 혜택과 명예를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진급에 따라서 푹푹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썼었네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관학교 입시의 흐름이었던 거죠. 20년에 피크. 근데 변수가 생깁니다. 21년으로 넘어가면서 코로나가 터집니다. 이게 굉장히 사관학교 입시에는 영향이 크거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때 이 40대 1의 경쟁률을 넘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회를 하는 곳도 강남대성이지만 사실 이렇게 이제 강남 쪽에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이 모이는 시내 재수종합반들이 있죠. 이쪽에서 버스로 실어 날랐어요, 아이들을. 꼭 진성 지원자가 아니더라도 이거 학원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거 가서 시험을 봅니다. 뭐 특정 M 학원 같은 경우에는 40인승 버스가 10대가 움직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하죠. 그래서 수능만 망친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학원에. 그런 아이들이 사관학교 입시를 보러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경쟁률 상승. 1차 시험 커트라인이 250점을 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가 사관학교 가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경쟁률이 요게 22학년도 작년 거고요. 요게 재작년 거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사관학교 경쟁률이 곤두박질 칩니다. 20대 1 수준으로 다 내려오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상위권 아이들의 강제적인 지원,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또 카드가 하나 더 있는 느낌? 특히 공군사관학교가 그랬어요. 공군사관학교는 파일럿이라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경쟁률이 엄청 올라갔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렇게 대형 학원들이 강제로 시험을 응시하게 하는 게 원천 봉쇄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변화가 뭐냐면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죠. 그래서 파일럿들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는 파일럿이 돼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항사 파일럿의 어떤 전초기지로 공군사관학교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연봉이 워낙 세니까 그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원천 봉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거 작년에는 더 떨어집니다. 출산율 감소까지 물려서요. 그래서 다 20대 1 초반까지 경쟁률이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관학교 가기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좋다.
항상 그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대는 얘기가 좀 달라요. 경찰대는 모집 정원 자체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쓰는 아이들 숫자는 줄었지만 경쟁률은 똑같죠. 아까 114.1대 1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 이유 자체는 정원이 반토막이 났다. 경찰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경찰대 개혁, 그래서 경찰대 신입학, 일반적으로 대학생으로 입학하는 신입학 정원이 50명으로 쪼그라들면서 경찰대는 경쟁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많이 떨어졌네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쟁률의 하락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입결이 어떻게 됐나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20대 1이지. 20명 중에 1명 붙는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죠, 사실은. 근데 사관학교에는 좀 비밀이 좀 있어요. 입시 절차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육군사관학교를 시험을 봤다, 1차 시험을. 그러면 불합격을 할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겠죠. 불합격을 하면 낫생입니다. 입시가 끝난 거죠. 일반 대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합격을 하면 2차 시험을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선발로 채점을 하고요. 여기서 합격하면 입시가 끝나죠.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한번 종합 선발이라고 부르는 정시 제도를 통해 수능을 잘 보면 뽑아주겠다. 이런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예 이것까지 떨어지면 이제 최종 불합격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 합격자가 육군사관학교 정원이 330명이다. 그러면 1차 시험 합격자 330명?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중간에 이탈자들도 되게 많고요. 또 2차에서 떨어지는 애도 생기고 수능 되게 못 봐서 떨어지는 애도 생기고 이게 입시의 정상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에 배수라는 게 있어요. 즉 330명만 합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같으면 남자 5배수 여자 8배수 적용하면 1770명이 1차 시험의 관문을 넘어섭니다. 아까 제가 330명일 때 20몇 대 1이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의 경쟁률은 그게 아닌 거죠. 4대 1, 5대 1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가 20대 1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뚫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해군사관학교도 정원이 170명인데 784명을 뽑습니다. 군군사관학교도 1382명. 공사가 배수가 제일 크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니 뭐 1차에 이렇게 많이 붙여야 되나? 육사 정원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육사하고 뭐 거의 엇비슷하게 뽑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눈 때문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2차 시험을 보면 신체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때 눈 때문에 집에 가는 애가 3분의 1이에요. 아, 뭐 달리기도 못 해보고 나는 면접 체력하러 갔는데 그냥 신체 검사부터 하고 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런 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군사관학교는 충분하게 배수를 뽑아 놓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학교보다 많이 뽑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과생을 굉장히 선호하는 게 공군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똑같이 뽑더라도 여기는 그냥 5배수, 4배수 심플하잖아요. 근데 공사는 이과는 6배수, 여자도 10배수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과가 가기에 가장 좋은 사관학교가 어디냐? 공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트라인 자체가 낮아요. 이런 게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간사는 조금 특수하죠. 국간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 제가 그 사관학교 경쟁률이 막 올라가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국간사는 지금이나 비슷 경쟁률이요. 그리고 지금도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간호사관학교라는 포인트도 있지만 간호학과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의 일정 부분의 지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서울의 웬만한 수준의 간호학과 이걸 기준으로 컷을 맞춰가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게 국간사의 좀 특이성이죠.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을 많이 선발을 하죠. 그런 게 차이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간사는 좀 특수하고요. 1차 시험 관문은 380명, 정원은 90명이에요. 근데 1차 시험의 관문은 380명이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계산을 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시험의 실제 경쟁률은 요 정도예요. 20대 1 막 이건 아닌 거죠. 1차 시험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국간사 6.3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3, 4대 1의 경쟁률을 뚫으면 1차 시험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우선 선발을 경쟁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 선발로 합격하면 입시가 끝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선 선발에서 떨어지면 정시 선발, 종합 선발로 한 번 더 경쟁을 하잖아요. 우선 선발이 되려면 또다시 4대1, 5대1을 뚫어야 돼요. 이게 아까 지금 1차를 통과한 애들이 330명이 아닌 거잖아요. 1700명이 1차를 통과합니다. 그 애들 중에 우선 선발로 합격하는 아이들은 또 2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또다시 경쟁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률을 뚫어야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시험도 고득점이 나와야 될 거고요. 면접 체력도 고득점이 나와줘야 최소한 5명 중에 1등을 해줘야 우선 선발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되고요. 여기서도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선발이 있죠. 여기서는 3대1에서 4대1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 이거 사관학교 눈치도 좀 있고 요 정도를 써놨는데 실제로는 3대1이 안 됩니다. 다. 최종까지 다 추가 합격을 하고 나면 3대1의 경쟁률이 잘 안 돼요. 마지막에는. 이런 거를 포기자가 나오잖아요. 또 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연고대를 붙었다. 연고대로 빠지는 친구 많고요. 의학 계열에 합격을 했다. 그쪽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 게 반영되면 실제 경쟁률은 종합선발까지 가면 약간 3대1 정도. 이 정도의 경쟁률을 뚫으면 최종 합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입시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관문이 3개예요. 1차 시험에서 4대1, 5대1 뚫어야 되고요. 우선 선발 되려면 또 4대1, 5대1 뚫어야 되고 거기서 안 되더라도 마지막에 또 3, 4대1 뚫어줘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고요. 공부만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팔방미인이 돼야 합격할 수 있는 게 사관학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군사관학교는 어느 정도 레벨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해요. 공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어디쯤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어디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이유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간사 이런 데는 커트라인 위로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부터 커트라인까지 다 채웠거든요. 근데 일반 대학은 예를 들어 중앙대다. 이거 괜히 제가 뭐 중앙대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앙대다. 그러면 중앙대 커트라인에 몰려있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대에 들어갈 성적보다 좋으면 서성환을 가지 중앙대 안 가요. 과가 똑같다면. 그리고 서성환도 거기 있는 애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점수가 높으면 연고대 갔지 서성환 안 가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관학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친구부터 커트라인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 정도로 정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부만 잘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죠. 체력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면접을 통해 좀 나라에 봉사할 마음가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커트라인이거든요. 1차 시험 커트라인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난이도에 따라 매년 커트라인은 좀 달라집니다만 잘 보실 게 뭐냐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문과는 210점이 무너졌습니다. 210점이 안 됐는데 최종 합격을 한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과는 230점 언저리에서 1차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과가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가. 이과 컷이 문과 컷보다 15점에서 20점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과 같은 경우에 226점, 뭐 229점 요 정도에서 컷이 결정된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뒤집혀 있는 이유는 표준 점수 때문입니다. 어려운 과목을 잘 보면 표점이 높죠. 그것 때문에 원점수 몇 점 정도는 뒤집힐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과는 246점 정도가 커트라인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학생들이 육군사관학교 가기가 만만치 않고요. 특히 이과, 문과 컷 차이는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는 문과, 즉 내가 만약에 미적이나 기하를 하더라도 문과로 돌려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과가 커트라인이 매우 높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일단 우리가 딱 자명하게 봐야 되는 게, 일단 문과생 자체가 적죠. 문과생 자체가 현저하게 적어요, 이제는. 물론, 전체로 보면은 비율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이과 비중이 지금 많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사관학교는 안타깝게도 문이과가 거의 대등하게 뽑히고 있어요.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문과가 들어가기 쉬울 수밖에 없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남자 문과는 210점이 같이 무너졌어요. 육사처럼. 근데 이과는 이거보다 좀 높죠. 17점 정도. 이런 점에 10점 정도. 그런 점에서 역시 해군사관학교도 이과보다는 문과로 지원하는 게 다소 유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육사하고 좀 비슷해요. 한 220점이 문과 컷, 이과가 237점이니까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문과로 지원하는 게 좀 유리했었다. 작년에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이과가 지원하기에는 공사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남자는 문과, 이과 컷이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미적이냐 기하이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비슷해요. 여학생도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제 이과가 253점으로 컷이 많이 높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25점, 문과는 225점, 이과는 253점 이 정도로 형성이 됐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문이과에 유불리가 없었다.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학생도 이과 자체, 뽑는 인원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갭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이과가 쓰기에는 공사가 상당히 유리해졌다. 이런 거는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공사는 이과를 선호한다. 이런 거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간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1차 시험의 커트라인이었던 거죠. 쉽다고 말하면 쉽고 어렵다고 말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과 친구들에게는 점수대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요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올해 1차 시험은 사실 작년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국어는 문학과 독서 50분에 실시를 하고요. 영어는 듣기평가 빼고 50분 동안 독해로 시험을 보죠. 그 다음에 수학은 수능과 똑같습니다. 이제 100분 체제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국어하고 영어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시간과의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가 총평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라는 게 이제 사관학교에 있는데요. 여기서 뭐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면접에 대해 뜯어보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면접은 일반대 면접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게 일반 대학의 입학사정 관제를 비롯한 면접 전형의 특징이라면 사관학교는 사명감, 그죠? 이런 거 국가관 안보관 이런 게 좀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외적 자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리더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동아리 활동은 어떤 걸 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게 사관학교 입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무슨 전공에 대한 적합도, 전문성 이건 아닌 거죠. 사관학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실제 면접에서 외적 자세도 봐요. 차렷, 경례, 육사는 이런 걸 시킵니다. 앉아있는 자세도 보고요. 얘가 면접관들 대령 3명, 4명이 들어와서 1대 다 면접을 보거든요. 그때 눈은 마주칠 수 있는가? 하늘 보고 말하고 이런 애들 많거든요. 이런 외적 자세가 좀 중요합니다. 장교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이런 게 좀 사관학교 면접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집 요강 분석 1번이었고요. 2번에서는요, 내신과 가산점.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